비트코인을 4번이나 폭락시켰던 악재가 또 터집니다.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인데요. 비트코인은 2024년과 2025년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매번 마이너스 30% 이상을 폭락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연준 의장이 케빈 허시로 바뀐 이후 미국의 첫 금리 결정까지 겹치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이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일본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폭락했었는지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3가지 근거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핵심만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보다 더 큰 폭탄이 될 일본과 미국의 금리 인상 더블 폭탄에서 수익을 내시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본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폭락했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금리와 비트코인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본 금리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가 터지고 나서 30년 넘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금리도 마이너스까지 내렸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는 일본도 수십 년 만에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폭탄이 터집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매도 버튼인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엔캐리 청산폭탄이 터질 때마다 금융시장과 함께 폭락을 했었는데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기 며칠 전부터 비트코인은 귀신처럼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2014년에는 3월에 일본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플러스로 올렸는데요. 금리를 올리기 5일 전에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7월에는 추가로 0.25%까지 금리를 올리기 2일 전에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끝났는데요. 그렇게 비트코인은 4개월 동안 73,000달러에서 49,000달러까지 마이너스 33%를 폭락했었습니다. 2025년에도 1월에 일본이 0.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비트코인은 109,000달러에서 74,000달러까지 마이너스 31%를 폭락했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4일 전부터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에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때는 연준이 12월 10일에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서 12월 19일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잠깐 묻혔다가 결국 2026년 1월에 97,000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마이너스 38%를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4번이나 폭락시켰던 신호탄이 또다시 발사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6일 오전 11시 45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 인상하면 일본의 금리는 31년 만에 최고치인 1%가 되는데요. 근데 일본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비트코인이 폭락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미국의 금리 결정까지 겹쳤습니다. 일본에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8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연준 의장이 케빈 허시로 바뀐 이후 첫 금리 결정이라는 것인데 처음부터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낼까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가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인데요.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4.2%, 생산자 물가는 6.5%라는 엄청난 숫자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올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간 것이고
얼마나 빨리 금리가 인상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만약 이번에 금리를 더 빨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인상 더블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폭락했었을까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면서 연준은 2022년에 빠르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무려 0.25%에서 5.5%까지 금리를 정말 미친 듯이 끌어올렸는데요. 이때 비트코인은 2022년 3월 48,000달러에서 11월에 15,000달러까지 마이너스 67%를 폭락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를 버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세 가지 근거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는 49,000달러로 계산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채굴 원가 근처에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채굴 원가 근처인 5만 달러대까지 추가로 하락할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채굴자들이 손해가 되면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 때문에 시장의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의 평단가도 49,000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장기 투자자들의 평단가 근처에서 바닥을 만들었는데요. 장기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존버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의 평단가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의 저점도 5만 달러죠. ETF 투자자들 중에서도 페닉스라는 투자자들은 1차로 5만 달러, 2차로 4만 달러까지 가는 동안에 쏟아져 나오겠지만 존버 투자자들은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매도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채굴 원가와 장기 투자자들의 평단가 그리고 ETF의 저점까지 세 가지 신호가 모두 비트코인의 바닥으로 5만 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비트코인을 끌어올려주던 ETF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 초록색 선이 ETF 매도 물량인데요. 무섭게 내리꽂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도 ETF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나온 돈들은 어디로 가실까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반도체 주식에 이어서 스페이스X가 다 빨아들이고 있죠. 실제로 이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던 날 아크인베스트라는 기관 투자자의 매매 내역을 보면 다른 주식들을 대규모로 팔아버리고 스페이스X를 쓸어 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직전에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스페이스X는 상장 첫날부터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3,193조 원으로 금융시장 전체 순위에서 9위를 찍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1,955조 원까지 떨어지면서 순위가 15위까지 밀려났는데요.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비트코인보다 1.5배나 더 커진 겁니다. 근데 상장 첫날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포모가 온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더 몰릴 수 있겠죠. 따라서 당분간 다른 주식에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도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핵심을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차트에서도 비트코인은 65,000달러 저항선과 5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튕기면 다시 6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인데요. 7만 달러 위로 손절을 설정하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죠. 하지만 혹시나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슈로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6만 8천 달러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동안에 매수를 짧게 치고 빠지기보다는 추가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늘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트럼프의 수백 번째 망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휴전이 되겠지만 트럼프는 지금 이란에 패배하고 도망치는 상황이죠. 이란의 핵물질을 뺏지도 못했고 이란을 때린 대가로 합의금도 물어줘야 하고 돈 없는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떼돈을 벌 수 있게 기회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뭉쳐도 이란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동에서는 이란이 대장이라는 것이 증명됐죠. 또한 당장 휴전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석유 생산과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결국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에서도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뀌기까지는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저항선과 하락 추세선이 74,000달러부터 78,000달러, 83,000달러까지 줄줄이 깔려 있죠.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은 급락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와 트럼프의 설레발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일 수 있겠고요. 언제든지 다시 꺾여서 6만 달러 이하로 추가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은 7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겠는데요. 7만 달러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수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8만 달러부터가 되겠는데요. 8만 달러부터는 추가로 매수 포지션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쌍바닥 W 패턴을 만들면서 바닥을 탈출하고 중장기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리고 언제 다시 8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번 6월에 비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